네, 오늘 장 마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내일을 위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 더 갈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 노려야 될지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오늘도 류민수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이 찔끔찔끔 올린 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다 빼간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계세요. 실제로 시장이 올라도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 종목별로 들어보기 앞서서 류민수 부장님의 성적표 보고 가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또 10개를 다 투자 의견 맞춰주셨네요. 100% 적중률로 지난주에 좀 아쉬워하셨는데 다시 100% 돌아왔습니다. 예. 그 시장이 뭐 중요하죠, 뭐. 네. 시장이 지금 조정은 맞고요. 조정은 장세가 맞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상당히 과매도권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손절을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수익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에 대한 적절한 어떤 수익 실현 이런 부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손절 타임은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무슨 지금 금융 시스템이 뭐 나은 거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떤 조정의 명분을 잡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투심이 위축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8월에는 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위축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현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있어도 손절은 늦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10개 종목 주인공 무엇일까요? 뭐 인기 검색, 하락 테마, 장중 급락 대표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낙폭이 좀 컸고요. 그와 달리 알테오젠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실적 덕을 봤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오늘 5.22% 코스닥 시총 안에서 알테오젠과 함께 지수를 나름 버텨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실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이제 곧 공개가 되잖아요. 실적을 앞두고 오늘 먼저 올랐다라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작년 저는 이제 여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정도부터는 이제는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제가 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것들 다 안 좋은 거 압니다. 오늘 실적이 뭐 전년 대비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마이너스 이거에 포커스 안 두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4분기 이후에 작년 4분기 이후에 1분기 그다음 2분기 QQ나 MOM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분기에서 2분기 나아지는 기업들이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메탈 가격이라는 의미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들은 아직 안 나오지만 일단은 저점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세론 꺾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2차 전지에 있었던 거는 IRA라는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얻었던 부분, 이거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대세론을 꺾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지금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9월 토론회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미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2차 전지의 하반기에는 이제 반등의 어떤 실마리 찾아가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격적인 어떤 매수 타임을 지금 갖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의 어떤 실타리를 우리 갖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 마이너스 몇십이니 몇백이니 적자 전환인지 그거를 신경 쓰지 말자.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예상했던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래 2차 전지주 과대 낙폭에 따른 매수 들어올 거야.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는 이야기가 중론이었거든요.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어떤 소스들은 제공이 될 거예요. 이 섹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안 좋은 네거티브의 일변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벗어나는 게 맞겠고 추세 전환을 지금 논하기 시점은 아직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암울하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기존에 바라봤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쇼크 이런 부분에서는 상반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개념치 마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고입니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볼게요. 딱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애플의 탈 엔비디아 선언, 네. 진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선언인 건지. 두 번째, 한미 반도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회했어요. 추세 이탈로 봐야 되는 건지. 이해해 추세는 주시죠. 이탈을 한 거죠. 지지난주인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탈을 한 거 맞고요. 두 가지 접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AI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의 명분이 AI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그 비싼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 칩을 쓰면서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당연한 거죠. AI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십 년이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좋아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앵커님 말씀하신 추세의 이탈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 업황이 좋다고 그 다음에 매출이 하반기도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N자형으로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최소한 절반의 되돌림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질문이 애플 관련이잖아요. 네. 애플 관련 이런 겁니다. 반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고 비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AI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쓸 때 AI가 학습 단계에서는 GPU, 엔비디아 GPU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후에 추론 단계에서는 NPU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다 압니다. 그거는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런 거죠. 애플이 제가 지금 기사를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애플이 학습 단계에서 지금 엔비디아 게 아니라 지금 구글 거 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추가적인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학습이나 추론 단계에서 엔비디아 거 완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냐. 구글 거 쓴다 그러는데 구글도 사실 엔비디아 거 맞아요. 쓰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추가적인 어떤 리소스라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 다음에 제가 질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에 대한 부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빠르면 8월로 보는데 8월에 아마 제 생각엔 SK하이닉스가 HBM3 12단위 엔비디아 공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 경우 전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일단 지금의 손절 타임은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위해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면 절반 정도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게 맞다. 비중 축소는 맞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한 부분하고 AI 반도체가 아직까지 순항하고 있다는 이 부분 두 가지 교점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는 맞겠다. 다만 반등 시에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중 축소는 맞지만 현재 하락에서 비중 축소가 아닌 그럼요. 반등 시 네. 비중 축소다. 그럼 고인 것 같은데 예, 곱니다. 혹시 그 고에 대한 의견이 내일장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고예요?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나는 투자 의견으로 더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고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낙폭이 좀 과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애플의 영향력은 큰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내일 일정 부분의 반등이 그러니까 다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반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진폭이 있을 테지만 추가적인 또 강한 반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또 시장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이 테마가 강했어요. 우리바이오 11% 넘는 상승.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약간 또 다시 마리화나라던가 해리스 후보의 테마주로 가는 것 같은데 연속성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똑같은 오성첨단 소재를 얘기하면서 좀 고의 의견 드렸잖아요. 평소 같으면 저는 스탑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테마의 성격이 강한 거고.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해리스 트레이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언제까지? 해리스 부통령이 런닝메이트를 지명하고 그다음 후보로 낙점이 되고 후보 연설할 그 시점 그 전까지는 일단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딱 정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딱 선정이 되는 그 날까지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할 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선 연속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평소 내 투자 의견과 다르게 그 의견 예. 우리바이오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테마에서 수급이 오늘 마리화나로 간 건지 또 그러고 보자니 해리스 후보도 가상화폐 그러네요. 쪽에서 지금 예. 목소리 점점 높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은
탈출 신호입니까? 완전 탈출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4 비트코인인가요? 이게 컨퍼런스가 끝났잖아요. 재료 소멸이에요. 어찌게 됐든. 그러니까 주말에 열렸던 부분이고, 다만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제 1위 국가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해리스 부통령도 역시 이쪽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정도에는 상당히 비트코인이 강세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재료 소멸 및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스톱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의 재료도 좀 소멸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여기서 멈췄다 가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10위는 KCTC 보겠습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듣기로 물론 위메프 티몬에서도 상품을 이제 배달받지만 주로 상품권이라던가 혹은 뭐 여행 상품권 이렇게 배달 외의 상품권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 쿠팡 그래서 쿠팡과 관련한 물류 캐시TC 이 연결이 정말 맞는 건지.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티몬 위메프가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든 어찌됐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더라도 신뢰감이라는 게 이쪽에 이제 소위 티몬 위메프 그다음 위시에서 그다음 나머지 뭐 중소형 그러니까 중하위권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상당 부분 떨어진 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의 어떤 업체들에 대한 어떤 락인 효과도 있을 거고 그쪽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뀌는 어떤 움직임도 분명히 조금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물론 네이버가 그거 갖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의 어떤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단은 반사이익은 얻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종목을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어떤 매매 스타일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내일 고일지 스탑일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 맨 처음에는 작가님한테 고 의견을 드렸다 스탑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내일 변동성을 많이 줄 거예요. 내일 많이 줄 거고 5일선 위에서 변동성 많이 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100%의 적중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KCTC가 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고였다가 스톱으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반사익은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그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해 줬으니까 여기서는 스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스톱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 어떨까요? 펩트론, 갤럭시아, 머니트리, SNS텍, KCTC 스톱이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은 곱니다. 펩트론에 대한 스톱이 왜인지 궁금하네요, 살짝. 이거는 하루 이틀 조금 빠지면 하락하면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잡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이틀 조금은 더 빠지지 않으니까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펩토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이 얘기들이 이제 소위 이제 에로 얘기들이 기대만큼 좀 안 나올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매출액이 8,641억 원, 영업이익은 546억 원의 영업 손실로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잘 안 보던 한국항공우주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방산 좋아하고 이쪽 좋아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말씀드렸고 거의 70%, 30% LI 넥슨했는데 현대로템도 최근에 많이 갔는데 항공우주가 못 갔잖아요. 근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의 지금 반란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서는 조금은 눌림을 줄 수도 있지만 일단 한국항공우주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조금 좋게 지금 예상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탑픽은 항공우주인데 사실은 타겟 프라이스는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인가요? 62,000원 정도. 6만 원 좀 넘으면 조금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2,000원, 손절가는 5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원래는 영업이익 예상이 137억 원의 손실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3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영업 적자였지만 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거 왠지 오늘 시간에서부터 좀 반응해 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거래량이 막 수반돼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 업황이 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반기 갖고 계시면 하반기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이렇게 실적까지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